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장 보고 오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오셨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17년 만에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오늘 하루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하루에도 오늘 상한가스쿨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장에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되게 가끔 뵙는 것 같아서 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요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재료가 넘쳐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게 재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좀 호재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런 시장 분위기만 보면 사실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워낙 온도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을 통해서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매번 이제 뉴스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좀 단기적인 흐름이나 아니면은 내가 본업이 따로 있어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미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간다면은 충분히 지금 올해 시장은 상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다 수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만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단기적인 테마, 특히나 단발성 테마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총선 테마라든지, 그래서 총선도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죠. 그래서 총선이 지나게 된다면은 재료 소멸로 계속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발성 테마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재료들, 먹거리, 모멘텀들 많다라고 많이들 말씀 주고 계시죠. 저희 함께 말씀 귀담아 들으면서 이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면서 시장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막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쉬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있었죠.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오신 특징주 어딘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부에서 탄소 절감과 관련돼서 앞으로 2030년까지 420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탄소 절감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린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27%의 상승폭을 모두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 정도의 상승분을 좀 유지해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 바닥 구간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좀 붙어주게 되면서 충분히 이런 단기적인 이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고 탄소 저장 기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집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분리해서 모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장 기술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이 탄소 배출 혹은 탄소 절감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항상 그린케미칼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단기적인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부터는 꼬리가 한 3차례 정도 달렸었던 가격대인데 오늘은 그래도 캔들 몸통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8,300원 구간 내에서는 지지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300원 구간 지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목표가로 보자면은 그래도 한 9,000 이전 고점 수준인 9,5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로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라운드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가가 좀 두꺼울 수 있습니다. 즉 저항이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이 일부 나오게 된다면은 분할 매도 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그린 케미칼이었고요. 첫 번째 특징주로 정부 관련된 종목 짚어주셨네요. 2시 구간부터 급등하면서 18%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 개인이 4거래일 연속 팔자세였는데 오늘 흐름 달리한 게 눈에 띄었고요. 단기적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 외로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이 상승 재료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제가 이전에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강한 키워드가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ADC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인 뉴로바이젠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 1상을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이슈가 크게 좀 받아들이는 게 임상 혹은 기술 이전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동시에 발동을 했기 때문에 강한 재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500원 내지 2,6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2,500원 내지 2,600원 하방 경직 지지 반등 구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되면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200원 혹은 3,300원 상단에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된다. 게다가 뭐 시초가 대비해서 뭐 4% 이상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이 윗꼬리 내에서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 단기적인 수급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강한 상승을 보인 바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3,700원 정도까지 갭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하로는 매물벽이 좀 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한 3,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미 물량 한번 소화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에 다시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인, 그러니까 3,7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키워드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전에 뭐 동훈아나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엮이게 되면서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준 바가 있고, 뭐 최근에도 이런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차익 구간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1시 반 구간부터 또 급등세 보여서요. 14.44%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두 번째 특징주, 이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만하죠. 최근에 하락분 반등에 성공한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요,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문가님들께서 많은 정보들 나눠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특징주 시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세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 달 초에 이 현대차 배터리 조립 공정에 이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사실 특별하게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파일럿 라인에 이 턴키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키만 꽂아서 돌리면은 바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정을 전체 장비의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유일에너테크 이 실적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현대차 에다가 이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에도 마찬가지로 파일럿 라인에 이 노칭 장비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혹은 이 전고체 관련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 장기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막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구간대의 지지 한번 잡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차 조정 구간을 한번 잡아보자면 일단은 뭐 236 구간인 14,500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82 구간인 한 13,400원 정도로 지지라인 잡아두시고 한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 기회가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조정 구간을 공략하든 한 번의 수익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뭐 개인 채널 통해서도 이 전고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안내드렸었던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관련주 정리해 둔 것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유일에너테크였습니다. 오늘 23.68% 상승 마감으로 상한가 근접했던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배터리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조정 구간 14,500원에서 13,400원 지지라인 잡고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삭 엔지니어링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지금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또 디지털 트윈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최근에 이 엔비디아와 엮이기만 한다면은 급등세를 나타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를 통해서 뭐 디지털 트윈이나 로봇 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좀 집중을 해서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도 굉장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이삭 엔지니어링 차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을 보더라도 종가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GTC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그러니까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전에 뭐 최근에 상승을 보인 기업들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방으로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8시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오늘도 5.43%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마지막 특징주였고요. 수업과 또 연관이 있다라고 하니까 수업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화요일 수업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3월달 또 이제 어느덧 2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사실 3월 시장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급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로봇주로 들어갔다가 뭐 제약바이오 들어갔다가 2차 전지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수급이 좀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에게 지금 제가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꼭 다음에는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 엔비디아 GTC에 대한 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 강의에 좀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또 이슈를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BM이죠. 그래서 HBM 관련된 이슈 딱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전에 이 마이크론이 HBM3E를 먼저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갑자기 급락을 보이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첫 양산을 시작하고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을 따돌린 SK하이닉스라는 제목으로 좀 기사가 올라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이 HBM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를 만들어 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HBM과 관련돼서는 지금 물론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으나 앞으로 그리고 올해 이 HBM이라는 재료가 소멸될 것으로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 충분히 기다렸다가 또 관련주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HBM 관련주 리스트를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관련주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관련 장비, 어떤 장비를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정이나 혹은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보내드릴 건데, 이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이미지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M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 모두 다 정리를 해두시고 계속 추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 이제 그러면은 본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엔비디아만 엮이면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처음에 올랐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파트너십이다, 아니면 혹은 공급 이력이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MDS 테크도 있었고, 뭐 이수 페타시스도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고,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 HBM도 그 중에 하나죠. HBM이 이제 엔비디아 칩에 좀 들어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만 생기면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GTC가 개최가 됐죠. 그래서 21일까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젯밤에 공개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 반도체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플랫폼 개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3월 5일, 3월 12일에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실제 뭐 도시나 아니면은 공장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상세계에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공장이다. 그 뭐 반도체 공장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공정 그대로 가상세계에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뭐 HBM이라고 예를 들면은 생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뭐 수율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서 우리가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실제 공장을 만들 때 설계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GTC 2024에 참가를 해서 이 디지털 트윈 팹이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의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엮이게 되면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급등을 좀 보이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삼성전자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재료를 공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서도 이 살아있는 재료라고 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GT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또 한 번 재료가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첫 번째가 바로 E8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E8가 물론 신규 상장주지만 최근 증시 흐름을 좀 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좀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좀 많다. 게다가 좀 시장 수급이 좀 불안정할 때 오히려 이런 신규 상장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E8.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에 뭐 18%대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물론 그 상승폭을 다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 고점 상당 구간에 머무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자체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뭐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엔 이 지멘스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 이전에 디지털 트윈 솔루션 모듈을 제공한 이력이 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실게요. 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뭐 8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11,250원 이하에 이렇게 드렸고,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좀 소개를 해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또 장중에 10%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말 물론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 100%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한번 따라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 좀 필요하시다라고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말을 했냐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랑 협력을 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 새롭게 선보일 팀센터 X라는 신제품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팀의 워크플로우 낭비와 오류를 없애는 직관적이고 사실적인 실시간 물리 기반 디지털 트윈 생성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을 해보고 거기서 계속 고쳐나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혹은 뭐 건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 엔비디아 GTC에서 이 HD 현대가 선박을 짓는 것을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시켜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것을 실제로 한번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용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 클라우드 API를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또 그냥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 수혜주는 무엇이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E8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종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또 다른 디지털 트윈 수혜주가 무엇이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 건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로봇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서 로봇 기업들이 수혜를 볼 예정인데 어떻게 수혜를 볼 것이냐? 그래서 종목을 좀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수혜를 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면은 자, 이제 로봇 사업 본격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과 디지털 트윈,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은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이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어떻게 되냐? 자, 가상세계를 통해서 로봇의 작업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세계 로봇이 작업을 해보면서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혹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 효율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로봇 작업 최적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어디다가 이 로봇을 이제 탑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 최적화를 한번 시켜보고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율이라든지 그런 이 작업 효율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실제 로봇과 이제 공장을 설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실제로 모든 이 공장에 가보면은 로봇이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로봇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과 함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 로봇 회사죠. 이 협동 로봇 2위 기업인 TM 로봇과 디지털 트윈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고 이전에 작년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게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 로봇은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아이작신 플랫폼을 결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시간과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TM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TPC라는 기업이거든요. TPC도 이전에 이 세계 2위 이 협동 로봇 기업인 TM 로봇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C라는 기업이 TM 로봇의 이
그 로봇을 수입해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 자체적인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 공정 적용의 고도화를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TM 로봇의 직접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돼서 좀 이 이슈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에 직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PC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종합 자동화 전문 업체로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TPC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슈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TM 로봇의 국내 수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총판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TM 로봇이 이번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된 또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TPC가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 TM 로봇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공동 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같이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 흐름을 보게 되면 급등락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이걸 지금 세 차례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하단 3,000원 상단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매번 이 구간이 올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그리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거의 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크게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이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 이런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폭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11일 평선이나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나 11일 이평선 이런 단기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TPC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서 뭐 로봇 얘기를 한 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로봇 사업 확대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조연설 말미에 이 직접 훈련한 로봇을 선보이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AI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서 AI와 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좀 더 개선된 그런 로봇을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게다가 결국에는 로봇 사업에 있어서 궁극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휴머노이드라고 했죠.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러니까 로봇 제작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로봇 사업을 좀 겨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산업이 좀 이슈를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루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사업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죠. 로봇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역시도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번 이번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인수 시기를 좀 앞당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또 로봇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지금 이슈가 있는 곳, 좀 수급이 쏠리는 곳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24만 원까지 치솟은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에서 갇혀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또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로봇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면 또 한 번 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대장주들이 또 한 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이슈가 있냐? 지금 LG전자도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려 8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처럼 대기업들이 다 로봇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또 다음 내용 하나 보시면은 이번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런 로봇이 이슈일 때 로봇주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 또 화장품주들이 이슈가 있을 때 화장품주가 또 상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돼서 또 급등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은 그 수급들이 로봇주 안에서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주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로봇 협동 로봇과 관련돼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의 대장 역할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부품, 감속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또 이렌시스나 인탑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모션 제어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란 아진 엑스텍이라는 이 두 기업이 최근에는 좀 가장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정도만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렌시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렌시스 물론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 장중에 두 자릿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지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밑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잡았을 때 혹은 아직 이슈가 좀 부각되지 못한 종목들을 잡았을 때 오히려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먹거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그런 좀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잘 가고 있는 이렌시스를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모션 제어와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RS 오토메이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장기 하락을 좀 보여주다가 저점을 잡고 다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오늘 2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당장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다음 2차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새로운 반도체 플랫폼 블랙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블랙웰 공개를 했는데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 플랫폼인 블랙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200, B200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블랙웰이라는 게 그런 신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 이 명칭이 아니라 플랫폼, 그러니까 기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대만 TSMC의 4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든 반도체인데 이게 다이 2개를 연결해서 만든 칩이다. 이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공개된 블랙웰을 적용한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GPU가 2개가 달려 있고 이제 가운데 CPU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PU가 두 개가 달리게 되면서 크기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의 이름은 GB200이라는 이름이 좀 부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GPU 2개와 ARM 기반 그레이스 CPU 1개를 결합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칩 2개를 연결해서 붙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계시면은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칩넷이죠, 칩넷. 그래서 이번 블랙웰에는 칩넷 구조가 적용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칩넷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자,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해서 레고 같은 패키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던 대로 GPU 2개와 CPU가 하나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결합한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칩넷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칩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은 사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IP 기업으로서 사실 이 칩넷과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전에 CXL부터 시작해서 뭐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붙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칩넷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넷 관련주로도 꼽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장 이후에 16,000원에서 53,000원까지 급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을 좀 보였다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이평선이 수렴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이런 이슈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본격적으로 발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보시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열어둔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뭐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재료로 상승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수렴하고 있지만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세선을 그어보고 지금 수렴하는 구간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삼각 수렴 패턴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랑 우리 이탈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같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공개를 해드렸는데 히든 종목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칩넷과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상승폭 대부분을 좀 반납을 했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정배열 전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3,000원대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또다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N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수렴 이후 발산,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살아난 게 확인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뭐 삼성전자가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슈를 한번 부각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제 이제 로봇 사업과 이 반도체 플랫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재료로 또 강하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엔비디아 GTC가 첫날이었고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두 번째 날이죠. 그러면서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를 보셨다시피 이번 GTC 말미에 이 로봇에 대한 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날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재료가 공개가 된다면은 로봇주들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게다가 이 반도체, 지금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BM이 갔다가 CXL이 갔다가 유리 기판으로 갔다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플랫폼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모든 섹터가 다 지금 줄 하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반도체가 쉬어가는 시간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오르게 되고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때 혹은 이제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반도체가 다시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특별한 이 주도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또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강하게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좀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 이런 재료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재료들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급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재료들 그리고 관련주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재료 또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 마감쯤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양자 컴퓨팅 확장에도 나서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엑스게이트가 잠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또 새롭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8시 방송에서 제가 이 히든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8시 방송도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9일 화요일 테마줄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이 QR코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방 QR코드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오늘 챙겨볼까 합니다. 저희 내일장 수요일인데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좀 이런 이슈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이런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더 갈지 혹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로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 혹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를 해두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둔다면 우리는 충분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종목들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가격대까지 좀 잡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그런 혹은 도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8시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들 많이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또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시죠?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